안녕하세요. 보험선사입니다. 오늘은 후유장애 항목 중에서도 가장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후유장애는 단순히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를 넘어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 어떤 장애가 가능성이 있는지, 분쟁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담아봤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실무에서 내 장애가 80% 장애가 맞는지, 보험사는 왜 이렇게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보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 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미 분쟁이 발생한 분들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도움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뇌손상, 척수손상, 신경계, 시야, 청각기관, 사지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관이 영구적으로 장애 상태가 남아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치료 종결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하지마비,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편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처럼 영구적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가 남아있는 경우가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루게리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과 같은 진행성 중증 신경계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중증 심장 호흡기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도 후유장애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액 보험금입니다. 즉 보험금이 크니까 보험사가 보험금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분쟁을 제기하는 사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자문 동시감정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주치 장애 진단이 있어도 장애는 주관적 평가다. 의사들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자문 동시감정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험사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100%는 다 아니지만 대부분 보험금 감액이나 보험금 부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장애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주치의이며 장애 진단에 따른 부분이 약관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의료자문 동시감정은 필수적인 심사 단계가 아닙니다. 둘째, 기항력 퇴행성으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디스크, 이번 척수 손상으로 후유장애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과거에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 뇌졸중 후유증으로 장애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애를 축소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장애, 즉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논리를 피는 경우입니다. 장애가 고정되지 않았다, 회복 가능성이 있다, 고정되지 않았으니 장애 시기를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보험금 감액, 보험금 지급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 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애 평가 방식을 주장하는지가 매우 핵심입니다.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를 다투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제한 동작 평가인 ADLS 장애도 나오고 각 신체 부위별 장애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중에 어떤 장애를 평가받고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기항력 퇴행성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가 치료받았던 주치의 소견서, 환자가 치료받은 경과기록, 재활기록, 기능검사, 평가 결과지 등을 첨부해서 유사 판례, 약관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 위주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시 감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험금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우기는 경우에는 의료자문보다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를 통한 동시 감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일시적이다, 단기간 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치료받은 재활기록, 기능평가, 경과기록지, 그에 따른 주치 소견을 명확하게 받아서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는 현재 증상 고정이고 단기간 사망 가능성이 없다라는 근거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에 따른 부분, 어떤 장애가 해당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고도 후유장애 평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에 따른 대응책까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장애 청구를 하면 실무상 보험사는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내용으로 주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분쟁이 발생한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손사 무료상담 이용해 주시면 저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손사에서는 다음에 더 좋은 보험분쟁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